저는 강순미입니다. 올해 70이죠. 남편을 마흔에 먼저 보냈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홀로 남겨진 저에게는 당시 15살이던 아들 민철이가 전부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부어 키웠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생활했습니다. 저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했고 주말엔 식당 서빙도 했죠. 민철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민철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었죠. 대학 4년 내내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민철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고생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민철이는 졸업 후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돌렸어요. 이제 좀 살만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2년 후 민철이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은이라는 여자였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밝고 상냥해 보였거든요. 민철이를 보는 눈빛도 따뜻했고요. 양가 상견례를 했을 때 저는 재은이 부모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안사도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형편이 그리 넉넉해 보이진 않았죠.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 준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혼집 마련 문제였어요.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있으니까요. 당시 저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산 집이었죠. 시세가 꽤 올라서 6억 정도 됐어요. 저는 그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철이 신혼집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요. 민철이는 처음엔 말렸어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어떡하시려고요? 괜찮아. 엄마는 작은 전세 얻어서 살면 돼.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민철이 부부 명의로 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을 지원했죠. 거기다 결혼 자금으로 2천만 원을 더 줬습니다. 혼수며 예단 준비하는데 또 1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총 3억 3천만 원을 쓴 셈이었습니다. 저는 남은 돈으로 작은 전세집을 구했어요. 보증금 1억에 방 2개짜리였죠. 제가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결혼식 날 민철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효도할게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 싶었죠. 결혼 후 1년쯤 지나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손녀였어요. 재은이가 육아휴직을 했지만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재은이가 물었지만 저는 당연하다고 했죠. 손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지출은 더 늘어났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비용을 대신 냈어요. 한 달에 70만 원이었죠. 그러다 손녀가 5살이 됐을 때부터는 학원비까지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유치원, 피아노, 미술.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민철이 내외가 미안해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부담되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손주 잘 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도 챙겨줬죠. 설날에 100만 원, 추석에 100만 원. 손녀 생일 때도 30만 원씩 용돈을 줬고요. 가끔 민철이 내외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보냈습니다. 차 할부금이 밀렸다느니, 보일러가 고장났다느니. 저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계산해보니 손주가 태어난 후 5년 동안 약 1억 원 가까이는 지원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민철이 가족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거든요. 저는 계속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아직은 몸이 괜찮았고 일하는 게 심심하지 않아서 좋았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 생활비로는 충분했어요. 나머지는 대부분을 민철이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어요. 순미야, 너 너무 퍼주는 거 아니야? 나중에 내 노후는 어쩌려고. 괜찮아. 나한테 돈 좀 있어. 아직은 많진 않아도 여유는 그래도 조금은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 중 아직 안 쓴 돈이 3억 정도 됐거든요. 비상금으로 모아둔 거였죠. 민철이는 몰랐습니다. 저한테 그 정도 여유가 있는 줄. 제가 집 팔고 전세 들어가는 걸 보니까 다 써버린 줄 알았을 거예요. 저는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을 위해 아껴두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민철이는 직장에서 승진도 했고 재은이도 복직해서 맞벌이를 시작했어요. 형편이 나아진 것 같았죠. 저는 이제 좀 편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는 곧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제 칠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될지.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저는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 말이죠. 제 칠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가족들이랑 함께 식사라도 하면 좋겠다 싶었죠. 생일 일주일 전쯤 민철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철아, 다음 주 토요일이 엄마 칠순인데 시간 되니? 아, 그러네요. 잠깐만요. 재은이랑 얘기해 볼게요. 이틀 후에 민철이한테서 답이 왔어요. 어머니, 토요일에 시간 좀 빠듯한데요. 재은이가 오전에 학부모 모임이 있대요. 그럼 저녁이라도 보면 안 될까? 저녁도 약속이 있어서요. 일요일 점심은 어때요? 일요일도 괜찮았습니다. 언제든 좋았어요.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일요일이 됐습니다. 민철이 가족이 제 집 근처 식당으로 왔어요. 평범한 한정식집이었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민철이가 말했지만 뭔가 성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케이크도 없었고 선물도 없었어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녀 얼굴이라도 보려고 말을 걸었죠. 우리 예원이 학교는 재미있어? 네, 할머니. 손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어요. 민철이와 재은이도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철아, 요즘 회사는 어때? 네, 그냥 그래요. 대답도 짧았습니다. 마치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이요. 식사는 30분 만에 끝났어요. 민철이가 계산을 하려다가 제가 먼저 했습니다. 제 생일인데 제가 계산하다니 좀 씁쓸했죠. 어머니, 저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뵐게요. 민철이 가족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텅 빈 식탁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내 칠순이구나.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영수가 나 오늘 칠순이었어. 어머, 그래. 축하해. 민철이가 뭐 해줬어? 응, 같이 밥 먹었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운한 마음이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칠순인데 케이크 하나쯤은. 하지만 스스로를 달랬죠. 민철이도 바쁠 거야.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트 동료 미숙 씨가 말했어요. 순미 씨, 혹시 며느리 인스타그램 보셨어요? 아니, 나 그런 거 잘 몰라.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숙 씨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재은이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몰디브였습니다. 사진 속 재은이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안사돈 부부도 보였고 재은이 남동생 가족까지 총 8명이었어요. 제 손녀 예원이도 있었습니다. 물놀이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죠. 이거 며느리 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다녀온 거래요. 좋겠다, 몰디브. 미숙 씨는 부러운 듯 말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안사돈 칠순에는 몰디브를?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수상 방갈로에서 찍은 사진, 스노클링하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일주일짜리 여행이었어요. 8명이 몰디브를 다녀오려면 적어도 3천만 원은 들었을 겁니다. 제 칠순엔 외식 한 끼로 끝냈으면서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어요. 억울했습니다. 분했죠. 나도 평생 고생했는데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웠습니다. 집까지 팔아가며 신혼집 마련해줬죠. 손주 키우는데 억대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고작 외식 한 끼였습니다. 케이크도 없었고 선물도 없었어요. 안 사도는 몰디브 여행을 갔는데 말이죠. 일주일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철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철아, 시간 되면 엄마 좀 보러 와줄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다음 날 민철이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아픈 건 아니고 물어볼 게 있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민철아, 너희 몰디브 다녀왔다며? 민철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 그거요. 장모님 칠순이어서요. 그래. 안 사돈 칠순엔 몰디브를 갔구나. 장모님 칠순이라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민철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럼 엄마 칠순은 특별하지 않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검소하신 분이시잖아요. 괜찮으실 줄 알았어요. 검소하다는 게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이유가 되나요? 엄마도 평생 고생했어. 너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건 알죠. 근데 장모님도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민철이는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3천만 원 들여서 몰디브 갈 돈 있으면서 엄마 칠순엔 외식 한 끼로 끝냈잖아. 어머니, 그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럼 뭐가 달라? 민철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은이는 뭐래? 재은이요? 재은이는 자기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셔서 효도하고 싶었대요. 나도 평생 고생했는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그래, 알았어. 가봐. 어머니, 가라니까. 민철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집 팔아서 3억을 지원했습니다. 결혼자금, 혼수, 예단에 수천만 원을 썼죠. 손주 키우는데 또 억대를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제 칠순엔 외식 한 끼였습니다. 안사돈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몰디브 여행을 갔어요. 이게 공평한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호구처럼 퍼주기만 할 순 없다고. 제가 가진 3억 원, 민철이는 모르는 그 돈. 그건 절대 민철이한테 주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제가 살기로 했어요. 민철이를 위한 엄마가 아니라 강순미로 말이죠. 민철이가 돌아간 후 저는 며칠 동안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계속 몰디브 사진들이 떠올랐죠. 환하게 웃고 있는 민철이, 행복해 보이는 재은이, 물놀이하는 손녀 예원이. 그 사진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죠. 마트에 출근했을 때 동료 미숙 씨가 물었어요. 순미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점심시간에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순미 씨, 미숙 씨가 놀라 다가왔죠. 무슨 일 있어요? 말해봐요. 저는 그제야 털어놨습니다. 제 칠순 얘기, 몰디브 여행 얘기. 미숙 씨는 분개했어요. 어머,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순미 씨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잘못한 거 없어요. 순미 씨 아들이 잘못한 거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민철이한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죠.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재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재은이에요. 응? 어머니, 혹시 화나셨어요? 화났냐고요? 당연히 화났죠. 재은아, 솔직히 말할게. 나 정말 너무너무 서운했다. 무슨 일이세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걸까요? 안 사돈 칠순엔 몰디브 갔잖아. 근데 내 칠순엔 외식 한 끼였어. 재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요. 저희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셨거든요. 나도 평생 고생했어. 그건 알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가게 운영하면서 빚도 많으셨고요. 재은이는 자기 엄마 얘기만 했습니다. 재은아,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해줬는지 알아? 알죠.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왜 이렇게 대접하는 건가요? 집 팔아서 3억 줬어. 결혼 자금에 수천만 원 더 줬고, 예원이 키우는데도 얼마나 보탰는데. 어머니, 그건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내 칠수는 왜 그렇게 대충 한 거니? 재은이는 또 침묵했어요. 어머니는 검소하신 분이시잖아요. 민철이 오빠가 그랬어요. 검소하다는 말. 그 말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검소하면 무시당해도 되나요? 검소하면 홀대받아도 괜찮나요? 재은아, 검소한 거랑 무시하는 건 달라. 어머니,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안사돈은 몰디브 보내면서 나한테는 외식 한 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잖아. 재은이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했어요. 식사 대접하고 케이크도 없었어. 선물도 없었어. 30분 만에 끝났잖아. 어머니, 저희도 바빴어요. 바빴다고요. 안사돈 몰디브 갈 땐 일주일이나 시간 냈으면서요. 알았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어머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죠. 그날 밤 저는 재은이 인스타그램을 다시 봤어요. 몰디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해시태그도 달려 있었죠. 엄마 칠순 축하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최고의 선물. 댓글들도 보였습니다. 와, 몰디브 부럽다. 효녀네 부모님 좋으시겠어요. 효녀라고요?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진짜 효녀였다면 시어머니 칠순도 챙겼겠죠. 진짜 효자였다면 친엄마 칠순에도 정성을 쏟았을 거예요.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안사돈이 손녀 예원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캡션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외할머니랑 예원이. 둘이 너무 닮았어요. 제 손주인데 저는 옆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돈으로 산 집에 살면서, 제가 준 돈으로 자란 손주와 함께 여행 가면서 저는 완전히 배제됐어요. 그 순간 뭔가 확 깨닫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갑일 뿐이구나. 돈이 필요할 때만 찾는 지갑. 그게 저였어요.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나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이야?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칠순 얘기, 몰디브 얘기, 재은이와의 통화까지. 영숙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미야, 내가 뭘 했어. 너무 퍼주지 말라고.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다 효자인 건 아니야. 너 이제라도 정신 차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지원 끊어. 그리고 내 돈은 내가 써. 그래도가 어딨어? 너 이러다가 나중엔 요양원비도 없어. 영숙이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요. 저도 늙어가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아프면 어떡하죠? 민철이는 제 노후를 책임져 줄까요? 안사돈 챙기기 바쁠 텐데요. 영수가 사실 나한테 돈 좀 있어. 얼마나? 3억 정도. 뭐? 3억이나 있어? 그럼 왜 그렇게 쪼들리게 살아? 민철이 몰라. 비상금으로 모아둔 거야. 잘했어. 그거 절대 민철이한테 주지 마. 영숙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민철이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맞는 말이었어요. 집값으로 3억, 결혼 자금 수천만 원, 손주 양육비 억대. 민철이는 이미 제게서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칠수는 외식 한 끼로 끝냈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퍼주지 않기로요. 제 인생은 제가 챙기기로요. 민철이와 재은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어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예금, 적금, 보험 모두 제 명의였습니다. 보험금 수혜자는 아직 민철이로 돼 있었죠. 저는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혜자 변경하고 싶은데요. 네, 누구로 변경하시겠어요? 조카랑 복지단체요. 민철이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죽고 나서도 몰디브 갈 돈 생겼다고 좋아할 민철이 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절대 그럴 순 없었어요. 보험 수혜자 변경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였어요. 모든 금전 지원을 중단하는 거죠. 그 주 금요일 예원이 학원비 보낼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자동이체로 100만 원이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자동이체를 해지했죠. 토요일 오후 재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학원비가 안 들어왔다는데요. 응, 이제 못 보내줘. 네. 왜요? 재은이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나도 이제 여유가 없어서.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돈 필요하세요? 돈이 필요하냐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그냥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재은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혹시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재은아, 너희 장모님 몰디브 보낼 돈 있잖아. 그걸로 학원비 내. 어머니, 그건 별개 문제잖아요. 별개가 아니야. 너희한테는 다 연결된 거야. 어머니, 학원비는 예원이 교육인데요. 예원이 교육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야. 할머니가 아니고.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재은이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민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재은이한테 들었어요. 그래. 왜 갑자기 학원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제 앞으로는 못 줘. 무슨 일 있으세요? 돈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민철이도 재은이랑 똑같은 말을 했어요. 돈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왜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민철아, 너희가 장모님 칠순엔 몰디브 보낼 돈 있으면서 내 칠순엔 외식 한 끼로 끝냈잖아. 어머니, 또 그 얘기세요? 그래, 또 그 얘기야. 너한텐 대수롭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엄마한텐 큰일이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해? 뭘 이해해?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형편 어려우면 몰디브는 왜 갔어? 그건 장모님 칠순이라서요. 그럼 엄마 칠순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철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철아, 잘 들어. 앞으로 나한테 돈 한 푼 기대하지 마. 어머니, 학원비도 없고 용돈도 없고 명절 용돈도 없어. 어머니, 그럼 예원이는요? 예원이는 부모가 키우는 거야. 할머니가 키우는 게 아니고.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준 건 어쩔 수 없지. 이미 준 거니까. 어머니, 제발. 근데 이제부턴 끝이야. 한 푼도 없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봤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다음 날 민철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재은이는 안 왔죠. 어머니, 민철이는 현관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민철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 칠순을 소홀히 했어요. 소홀히? 그게 다야? 민철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는지 알아요. 알면서 왜 그렇게 했어? 죄송해요. 생각이 짧았어요. 검소한 거랑 무시하는 건 달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케이크도 없고 선물도 없고 30분 만에 끝났잖아. 민철이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너희는 장모님 칠순엔 일주일 동안 몰디브에 있었어. 8명 데리고. 죄송해요. 이제 그만 가. 할 얘기 없어. 민철이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믿을 수 없어. 정말이에요.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가 어딨어? 이미 늦었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얼른 가라.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철이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 쪽으로 걸어왔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래. 민철이가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호구로 살 순 없었거든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었어요. 그날 밤 재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철이 오빠한테 들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잘못했다고 한다고 해서 상처가 아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명절 용돈 보낼 날이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100만 원을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보내지 않았죠. 민철이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재은이 문자도 무시했어요. 저는 제 결심을 지킬 겁니다. 더 이상 퍼주지 않기로요. 이제부터 제 돈은 제가 쓸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철이한테서 연락이 계속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재은이 문자도 쌓여갔죠. 하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했어요. 그날 오후 보험 설계사 박 과장님이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수혜자 변경 서류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서류를 펼쳐봤어요. 보험금 총액이 적혀 있었죠. 종신보험 5천만 원, 암보험 3천만 원, 실손보험까지 합치면 꽤 됐습니다. 기존 수혜자가 아드님으로 돼 있는데 누구로 바꾸시겠어요? 조카 강민수하고요. 나머지는 사회복지법인으로요. 박 과장님이 잠깐 망설였어요. 아드님은 아시나요?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그래도 가족 간 일인데 상관없어요. 제 보험이니까 제가 정하는 거죠. 박 과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어요. 도장도 찍었죠. 공증은 제가 해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박 과장님이 돌아간 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민철이는 제가 죽어도 한 푼 못 받을 겁니다. 며칠 후였어요. 민철이가 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재은이도 함께였죠.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저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어머니, 얘기 좀 해요. 둘은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재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믿을 수 없어. 민철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생신도 제대로 챙기고요. 이미 늦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뭐예요, 이게? 민철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보는 순간 민철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보험금 수혜자 변경 서류. 재은이가 서류를 가로챘습니다. 어머니, 수혜자가 조카분이랑 복지단체로 돼 있는데요. 그래. 왜요? 내 보험금 수혜자를 바꿨어. 너희는 이제 한 푼도 못 받아. 민철이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어머니, 재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왜긴 왜야.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데. 어머니, 보험금까지 이러실 필요 있어요? 있지. 그동안 너희한테 준 돈만 해도 억대야. 그 부분은 저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재은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달라고 안 했어? 학원비, 용돈, 명절 용돈. 다 내가 준 거야.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그래, 내가 줬지. 바보처럼.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한테 재산이 더 있으셨어요? 뭐? 어머니한테 돈이 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저희한테만 그러세요? 재은이는 제가 여유가 있는데도 숨긴 것처럼 말했어요.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그러면서 저희한테 억대를 줬다고 하세요? 재은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민철이가 재은이를 말렸어요. 재은아, 진정해. 오빠는 왜 어머니 편만 들어요? 편 드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돈 숨기고 계셨잖아요. 재은이는 흥분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래, 숨겼어. 너희한테 다 뺏길까봐. 뭐라고요? 너희는 날 지갑으로밖에 안 봐. 돈 필요할 때만 찾지. 이제 상속도 유산도 일체 없어. 어머니, 민철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인생 너희가 알아서 살아. 각자 살자.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미 결정했어.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 어머니, 가라니까. 재은이는 분한 표정으로 서류를 탁자에 던졌어요. 재은이가 먼저 나갔습니다. 민철이는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조만간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너희가 할 거야. 민철이도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도 떨렸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결정은 옳았어요. 민철이와 재은이는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3억이라는 걸 알면 또 달라붙겠죠. 하지만 저는 절대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이에요. 민철이를 위한 돈이 아니라 강순미를 위한 돈이죠. 그날 밤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나 오늘 보험 수혜자 바꿨어. 잘했어. 민철이 뭐래? 완전히 뒤집어졌지. 재은이는 소리까지 질렀어. 당연하지. 돈 날아갔으니까. 내가 잘한 거 맞지? 당연하지. 너무 잘했어. 영숙이 말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 살아.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겠지? 당연하지. 민철이 눈치 보지 말고. 맞아요. 이제 눈치 볼 필요 없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보험 수혜자 변경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철이한테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재은이도 마찬가지였죠.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민철이 가족이 찾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명절 사흘 전 민철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명절에 뵈러 가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는 문자였어요. 예전엔 당연히 오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오지 마. 너희끼리 보내. 민철이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명절 당일 저는 혼자 조촐하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음식을 차렸죠.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명절을 보내는 게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오후쯤 됐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진 않고 인터폰으로 확인했습니다. 민철이었어요. 혼자였죠. 어머니, 저예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민철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어요. 민철이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민철이는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재은이랑 예원이는 장모님 댁에 갔어요. 그래. 역시나 안사돈 댁엔 갔더라고요. 어머니, 명절인데 혼자 계시면 안 되죠. 혼자가 편해. 어머니, 민철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 너무 아프게 해드렸어요. 알면 됐어. 일어나라니까. 민철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가 날린 거고. 민철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효자예요. 인정해요. 인정한다고 달라지니? 달라질게요. 정말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만 가. 장모님 댁 가서 명절 보내. 어머니는요? 나는 혼자 있을 거야. 편하게. 민철이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어머니, 다시 올게요. 오지 마. 그래도 올게요. 어머니, 제 엄마니까. 민철이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였어요. 재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뭔 일인가 싶어서 받았죠. 어머니, 왜? 저 재은이에요.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말 있어? 네, 어머니 댁으로 가도 될까요? 여기 올 거면 혼자 와.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재은이가 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어머니, 재은이가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갑자기 왜 이래?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안사돈이? 네, 제가 명절 때 이 얘기를 했더니요. 재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안사돈도 내막을 알고 계셨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화내셨어요. 그건 너희가 잘못한 거라고. 재은이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재은아, 넌 정말 몰랐니? 뭐요? 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재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엄마 칠순엔 몰디브 가면서 나한텐 외식 한 끼.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죄송해요. 사돈댁은 돈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었잖아. 나도 알아. 재은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도와줬잖아. 집도 사는데 보태주고 예원이 교육도 지원해주고 내 마음은 이미 결정했으니 가줬으면 좋겠구나. 재은이도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민철이나 재은이가 찾아왔어요. 과일을 들고 오기도 하고 반찬을 사오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냥 가. 필요 없어. 어머니, 그래도 너희 돈 아까우니까 그냥 가. 민철이는 매번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철이가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읽어주세요. 편지를 받아들고 문을 닫았어요. 혼자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저 민철입니다.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칠순을 소홀히 한 것 평생 후회할 겁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희생하신 것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을 파시고 평생 모은 돈을 저한테 다 주셨죠. 그런데 저는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재은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장모님과 어머니를 차별한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릴 순 없었어요. 민철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은행에 가서 제 통장을 정리했어요. 예금 1억 5천, 적금 1억, 그리고 여기저기 모아둔 돈까지 합치니 정확히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님 목돈이시네요. 어디 쓰실 데 있으세요? 은행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제 노후 자금이에요. 좋은 상품 추천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은행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평생 아껴만 살았어요. 민철이 주고 예원이 주고 정작 저를 위해선 쓴 게 없었죠. 그날 저녁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나 여행 가볼까? 여행? 어디? 제주도. 가보고 싶었어. 좋지. 나도 같이 가자. 정말? 당연하지. 우리 둘이 가는 거야. 일주일 후 영숙이와 함께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애 첫 비행기였어요. 순미야, 떨려? 응, 엄청.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설레었죠. 제주도는 아름다웠어요.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었죠. 순미야, 얼굴 좋아졌다. 그래. 응, 민철이 생각 안 하니까 편해 보여. 맞는 말이었어요. 민철이 걱정, 예은이 눈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였어요. 강순미. 3박 4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행 경비로 80만 원쯤 썼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까웠을 텐데 전혀 아깝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알아봤습니다. 수채화 교실이 있었어요. 월 5만 원. 등록하고 싶은데요. 네, 어르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하지만 재미있었죠. 순미 씨, 솜씨 좋으신데요?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정말요? 네, 색감이 좋으세요.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문화센터에서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김 선생님, 이 여사님, 순미 씨, 우리 점심 같이 먹어요. 좋아요. 함께 밥 먹고 차도 마시고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사님이 물었어요. 순미 씨는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 하나 있어요. 잘해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요즘 연락 안 해요. 왜요? 제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여사님이 놀랐어요. 어머,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칠순 얘기, 몰디브 얘기. 그건 아들이 정말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순미 씨, 잘하신 거예요. 이 여사님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자식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맞아요. 엄마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요. 자식 눈치 안 보고. 이 여사님 말이 맞았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주도 다음엔 경주도 다녀왔어요. 부산도 갔죠. 여행 다닐 때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미 씨, SNS 하세요? 김 선생님이 물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잘 몰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진 올리고 하면 재미있어요. 김 선생님이 SNS 계정을 만들어줬습니다. 여행 사진을 올렸어요. 수채화 그림도 올렸죠. 친구들이 좋아요를 눌러줬습니다. 순미 씨, 인생 즐기시네요. 부럽습니다. 댓글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재은이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재은이가 저를 불렀어요. 응,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SNS 보니까 여행 많이 다니시던데요. 재은이도 제 SNS를 보고 있었더군요. 응, 이곳저곳 다녀. 좋으시겠어요. 재은이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예원이는 잘 있니? 네, 잘 있어요. 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먼저 갈게. 어머니. 왜?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언제든 돌아와 주세요. 생각해 볼게. 사실 생각할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죠. 거실벽에 걸린 제 수채화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그린 거였어요.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민철이를 위해.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거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철이었어요. 한 달 만에 연락이었죠.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받았어요. 왜? 어머니, 저 민철이에요. 알아. 요즘 잘 지내세요? 응. 어머니, 제가. 민철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보고 싶어요. 그래.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음 달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 정말요? 응. 어머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민철이를 완전히 끊을 순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었어요. 이제 저는 제 삶이 있었으니까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민철이 가족을 불러볼까 싶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저녁 식사는 제가 정한 식당에서 최소 2시간은 함께 있을 것. 그 정도는 해야 만날 수 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철이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네, 어머니. 알겠어요. 명절 당일 민철이 가족이 왔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선물도 가져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생일? 무슨 생일? 칠수는 작년에 지났는데. 그래도요. 작년에 못 해드린 거 이제라도 해드리고 싶어서요. 식당에 갔습니다. 이번엔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민철이가 예약했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예원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정말이었어요. 손주가 보고 싶었죠. 식사하는 내내 민철이와 재은이는 제 눈치를 봤습니다. 예전처럼 핸드폰 보지도 않았고 서둘러 가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커피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식혜는요? 그래, 식혜 주렴. 3시간을 함께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민철이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뭐야? 용돈이에요. 필요 없어. 그래도 받아주세요. 저는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너희 돈 아껴. 예원이 키워야지. 어머니, 나한테 돈 쓰지 말고 너희가 써. 민철이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어머니, 다음에도 뵐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마.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관계를 회복할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제 조건에 맞춰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민철이를 위한 엄마가 아니라 강순미로 사는 거죠. 제 돈은 제가 쓰고, 제 시간은 제가 정하고,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겁니다. 3억 2천만 원. 그건 제 노후 자금이에요. 여행 가고, 취미 생활하고, 친구들 만나는 데 쓸 거죠. 민철이한테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보험금 수혜자도 바꿨으니 제가 죽어도 민철이는 못 받아요. 이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평생 퍼주기만 했던 삶. 이제는 끝입니다. 강순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으니까요.